이 방송은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종, 악플러, 불편러들은 이 방송은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종, 악플러, 불편러들은 시청에 주의하세요. 이 방송은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종, 악플러, 불편러들은 시청에 주의하세요. 잠깐만요.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대작가입니다. 네, 잘 나오고 있죠? 어, 오늘은 그냥 요즘에 본 작품들, 그거에 대한 뭐 감상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음악대장경, 그 제 인생 그 플레이리스트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 3회 정도. 근데 너무 기억이 잘 안 나. 그래가지고 틈틈이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쭈루룩 하기보다는 틈틈이. 나중에 또 이제 시청자 아니고요. 시청자분들이 좀 생기면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또 곡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좀 그렇게 서로 이렇게 곡을 얘기해야지 기억이 막 더 되살아날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 틈틈이 뭐 또 하겠습니다. 어, 중간중간 꽤 훨씬 더 많은 곡들이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을 어디서 구했어? 원래 이게 제가 작년 10월까지 그 가게를 했었는데 제 돈으로 한 건 아니고 가게를 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지역 이전을 하고 그 원래 그 친구한테 다 넘겨준 상황이라 음, 이제 가게 집기비품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뭐 당근으로 팔고 확실히 날이 풀리니까 많이들 이제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물품 못 가져가고 뭐 가져가기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여기서 당근으로 처리를 하는데 거의 다 이제 처리했고 그 중에 이제 조명이 있어요. 일자 막대형으로 돼 있는 그 주방이 어두워가지고 그 후드에다가 올려놓고 썼는데 요거를 팔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조명으로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오늘 갖고 왔어요. 오늘 갖고 와가지고 벽에다 이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해놨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아. 이 여기가 확 밝아지더라고. 밝아지면서 이 크로마키도 확실히 잘 먹고 어, 보면은 그전엔 크로마키를 하면은 막 잔상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그 웹캠 화질 문제도 있겠지만 카메라는 이제 광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광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크로마키도 깔끔하게 잘 먹더라고요. 깔끔하죠? 아, 그래서 나중에 게임 할 때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해, 깔끔해. 그리고 웹캠을 좀 화각이 넓은 웹캠, 해상도가 높은 웹캠을 이제 사긴 사야 돼. 그래서 계속 이게 화각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렇게밖에는 캠을 켤 수가 없는데 크게도 할 수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얼굴만 신밧드의 모험이냐고 너무 얼굴만 둥둥 있어가지고 이건 좀 서로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어, 나중에 캠을 구비할 생각입니다. 좀 화질도 이게 지금 캠이 640이야 해상도가 누가 요즘 640을 써? 1080 써야지. 아무튼 그렇고 웹캠 사고 이제 새 PC 사면 얼추 방송 장비는 끝나지 않을까. 웹캠이야 뭐 얼마 안 하니까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니까 산다 쳐도 조만간. 근데 새 PC가 문제인데 지금 PC가 맛이 많이 갔어요. 구매한 지 보니까 한 7, 8년, 8년 정도, 8년 차 정도 돼가지고 어, 포맷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맷 전에 방송을 지금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켰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것저것 세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마이크 세팅도 그때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 시청자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 마이크 세팅도 잘 했거든요. 사운드 세팅. 왜냐면 잡음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외부 뭐 컴프레셔 프로그램 뭐 이렇게 잡음 잡는 프로그램 뭐 이렇게 세팅하고 뭐 가상 뭐 라인 만들어가지고 뭐 막 복잡해. 그게 벌써 2년 전이라 내가 다시 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세팅 때문에 자꾸 미뤄왔는데 편집 프로그램도 자꾸 튕기고 그래서 지금 편집을 거의 할 수가 없어서 그 작업 영상은 꾸역꾸역 부류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대충 했는데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요 방송 끝나고 조만간 포맷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이 안 튕기면은 당분간 또 쓰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포맷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하드도 달고 있는 게 두 개가 다 뻑이 나가지고 백업된 자료들이 다 날아가는 상황이고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차차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요즘에 기생수 더 그레이랑 삼체 그 다음에 스파이 패밀리 애니메이션을 좀 봤거든요. 스파이 패밀리는 한 16화 정도까지 봤고 삼체랑 기생수 더 그레이는 다 봤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시험 삼아 감상평 뭐 리뷰 그냥 이런저런 봤을 때 그냥 느낀 점들 그런 겁니다. 그냥 그 친구들끼리 같이 뭐 영화 보고 나서 수다 떨듯이 시험 삼아 이제 이야기 맛집 그쪽 채널에는 요런 그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요런 거 감상평 리뷰 컨텐츠를 올릴 거기 때문에 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생방송에서 어,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따로 PPT 같은 걸 띄워놓고
정리를 해가면서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요 방식으로 한번 또 떠들어보고 별로다 싶으면 좀 목록을 조항을 몇 개 항목을 정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뭐 인상적이었던 설정 뭐 그런 것들 뭐 주제 뭐 내가 생각하는 주제 뭐 이런 것들 항목을 정해서 뭐 문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괜히 전문적이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뭐 제가 뭐 전문적인 식견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뭐 교육원에서 뭐 작법을 배우긴 했지만 뭐 그렇게 깊이가 막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애호가로서 그냥 떠드는 거 방구석에서 그런 게 편하지 않을까. 그냥 편하게 서로 다 뭐 어떤 작품이건 어, 서로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다 다르겠죠. 호불호도 다를 거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냐? 뭐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감상평은. 그래서 가장 최근에 본 거는 기생수입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한창 방영을 하고 있죠. 총 6화로 돼 있고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딱 보기 좋고. 원래 기생수라는 작품은 일본 만화죠. 그걸 원작으로 해서 어, 설정하고 세계관을 갖고 와서 스핀오프로 해서 만든 건데 저는 기생수를 그 당시 제가 이제 기생수라는 작품이 굉장히 오래전 작품이에요. 여기도 띄워놨는데 보면은 80년대 후반인가 그럴 거야. 연재를 보면 그쵸? 88년도부터 음, 95년도까지 약 한 7년간 연재를 했네요. 이것도 길진 않죠? 원작이 10권짜리인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기생수를 보진 않았어요. 이때면은 제가 중학교 때쯤에 아마 대여점에서 뭐 이렇게 꽂혀 있는 거는 봤는데 일단 그림이 제가 별로 좋아하는 그림체가 아니라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애니 쪽이죠. 애니 쪽. 근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원작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런 그림체?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그렇게 그림체가 끌리질 않아서 보질 않았어요. 보질 않고. 근데 이제 계속 뭐 언급이 많이 되는 거는 들어봤고 워낙 뭐 명작이라는 소리 들어봤고 그러다가 기생수가 이제 영화화가 됐죠. 그래서 영화를 먼저 봤어요. 영화를 먼저 보고 어 요거 요거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먼저 보고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아, 기생수가 이런 작품이야? 야, 1도 사전 지식이 없었지. 1도 사전 지식이 없고 봤는데 너무 잘 만든 거야.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그리고
보통 만화 원작의 영화라 함은 일본 영화라 함은 너무 많은 망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그래서 더 기대가 안 됐고 근데 봤는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고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그 안에 있는 뭐 메시지 굉장히 또 철학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또 있길래 애니메이션으로도 다 봤죠. 이래서 명작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루는 방식. 어, 단순히 그냥 크리처물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원작도 좀 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요 10권짜리 권수가 많이 안 되니까 한번 사가지고 볼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기생수에 대한 그 원작에 대한 걸 실사 영화랑 애니메이션을 봤죠. 그러다가 요 최근에 이제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연상호 감독님, 지옥이라든지 부산행, 뭐 반도, 염력, 뭐 이런 작품들을 하셨던 감독님이죠. 뭐 정의, 선산, 굉장히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거 뭐 작품 흥행은 약간 기복이 좀 있죠. 평가도 그렇고. 어쨌든 기생수라는 그 IP를 썼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봤는데 당연히 많은 기대를 했죠. 원작의 팬으로서 많은 기대를 했고 처음에는 저는 이게 약간 리메이크 형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을 기반해서 한국판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취한 건 줄 알았는데 스피인오프더라고요. 이제 스피인오프라고 하면 원작의 설정과 세계관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어, 다른 작품을 만드는 게 스피노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원작 세계관 설정을 따르면서 약간 확장 개념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아예 다른 그 설정과 세계관만 따와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거나 어, 따오고 어, 원작 외에 원작에서 나오지 않는 그 외에 동시간대 어, 벌어지는 그런 확장의 개념으로 하기도 하죠. 근데 이 기생수 더그레이는 다 보고 나서 확장의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확장의 개념인 것 같고 왜냐면은 마지막에 시즌 2를 기대할 만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작품이 약간 스핀오프이면서 원작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좀 담긴 것 같다. 뭐 단순히 뭐 저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연상호 감독님은 좀 시즌 2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넷플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흥행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작품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좀 오해를 했어요. 그냥 한국판으로 기생수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조금 자꾸 원작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기죠. 아무래도 원작을 먼저 본 입장에서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떤 원작이 있는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다시 만든다는 거는 원작과의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거지. 이제 원작을 본 원작 팬들에게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기생수 더그레이는 좀 부족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원작과 별개로 그냥 원작을 좀 확장하는 스핀오프 작품으로서는 무난하다. 무난하다. 약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뭐 이야기도 당연히 다르고 일단은 뭐 배경 자체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원작은 일본에서 벌어진 일. 그 쉽게 말하자면 어, 요거는 이제 그 원작이 그렇게 원작 이야기가 진행될 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원작은 약간 철학적인 메시지가 많이 녹여져 있다면 요 기생수 더그레이는 기생수를 이용한 약간 그냥 액션 영화 정도? 그렇게 막 원작에서 다루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게 좀 옅고 어, 좀 액션 영화에 가깝다.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 이 기생수를 활용한 어, 좀 액션 대립. 왜냐면 한국 같은 그 상황이 달라. 이제 원작은 기생수들이 약간 은밀하게 활동을 해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기생수들도 처음에는 적응을 할 기간이 필요하잖아. 이 인간 사회에 뜬금없이 떨어진단 말이야.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래서 적응할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탐색을 하는 거지. 탐색전. 요 인간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단 말이야. 이 기생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그거는 그러니까 기생수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뚝 떨어져 가지고 요 그 이렇게 동그랗게 뚝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벌레처럼 훅 나와가지고 인간 뇌를 정복해. 인간 뇌를 정복해가지고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본래 인간은 이제 사라지고 몸뚱이만 남고 이제 뇌를 파먹고 차지해가지고 이제 그, 그 기생수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이게 얼굴이 갈라져가지고 사람 잡아먹고 이러거든요. 사람을 이제 그 양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걔네 그게 본능이야. 우리가 배고프면 밥 챙겨 먹듯이 이 기생수들은 배고프면 사람 먹어요. 사람 뇌 위주로 먹어. 얼굴 먹어.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원작 기생수에서는 그 다 몰래 몰래 그렇게 이제 기생을 해가지고 탐색을 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 떨어지자마자 발각돼. 너무 그 사람이 많은 행사장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금방 인지를 합니다. 이 기생수의 존재를. 한국에서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 기생수의
대항할 수 있는 그 팀을 만들어요. 대테러 부대처럼 대기생수 전담반을 만들어서 이 기생수를 연구하고 어, 다 박멸하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 일본보다는 빠르게 이 기생수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인지하게 된다. 어, 일본에선 자꾸 이제 뭐지? 왜 인간들이 요즘 이런 살인 사건들이 나지? 이 기괴한 살인 사건들 뭐지? 근데 머리만 없어. 왜 이런 사건들이 나지? 뭐지? 정체가 뭐지? 뭐 이렇게 추적하는 거라면 그게 큰 틀이라면 그 기생수는 야, 이 기생수란 거 뭐야? 씨, 다 죽여. 어? 우리 인간 잡아먹는데 얘네들이? 다 죽여야겠어. 안 되겠어. 다 찾아내. 박멸하자. 적이다. 인간의 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디테일한 설정들을 조금 변형을 시켰어요. 아무래도 만약에 뭐 리메이크라고 한다면 그런 설정들을 그대로 가져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오프다 보니까 몇 가지 설정들을 변경한 부분도 있고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이, 이 여자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원래 원작은 그 주인공 시니치라고 하는데 시니치와 기생수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공생해가지고 서로 이제 뭐 동시간대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소통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주인공 인격이 나오면 이 기생수는 잠시 들어가 있고 기생수가 나오면 그 여자 주인공은 이제 여주는 잠시 들어가 있고 서로 이제 스위칭이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뭐 필담으로 이제 뭐 다이어리 같은데 이제 써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거나 이런 식이죠. 뭐 그런 것들도 좀 다르고 뭐 더 그레이 왜 그레이인지는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약간 뭐 이도저도 아닌 느낌? 중간이잖아.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중간. 뭐 그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 주인공 같은 경우가 약간 인간 반 기생수 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기생수가 들어갈 때 거의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갈림길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기생수가 이 여주를 치료하다 보니까 전부 정복하진 못한 거야. 설정 자체가 초반 설정이. 그래가지고 어, 요렇게 된 건데 변종이죠. 아무래도 변종.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기생수가 그냥 싹 들어가서 뇌 다 파먹고 그냥 기생수 저건데 기생수가 이제 저거 하는 건데 다 인간을 정복하는 건데 근데 이 주인공은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반이야. 그래서 아마 이 더 그레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명칭을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구교환 씨도 나오고 이정현 씨도 나오고 거의 요 3인이 가장 주축이 되는 인물들인데 사실은 여주인공이 좀 약해요. 뭐냐면 서사가 좀 약해. 오히려 구교환 씨가 더 입체적이고 더
사연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조력자 역할이지만 더 오히려 더 입체적인 뭔가 물론 여주인공도 나름 있긴 있는데 그게 사실 썩 와닿진 않는다. 사실 썩 와닿지 않는다. 너무 너무 클리셰라고 할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확 끌리진 않았어요. 매력적인 배경은 아니었어요. 배경 설정은 아니었어요. 인물 그냥 그리고 그걸 풀어가는 방식 어,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런 디테일한 어떤 인물을 다루는 방식 인물에게 부여한 설정들 배경들 이런 거는 그렇게 매력이 저는 크게는 없었어요. 음, 그냥 뭐 액션 괜찮고 또 기생수라는 그걸 활용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원작의 향수 그거 때문에 재밌게 본 거 같지. 재밌게 그런 재미로 본 거 같지. 막 정말 이 작품 자체에 뭐 그런 거는 사실 썩 많이 와닿진 않았다. 어떤 그런 디테일함이 그리고 되게 중간중간 너무 의도적인 전개 방식 약간 자기적일 수 있는 그런 전개 방식들이 느껴져가지고 그런 게 사실은 그걸 보는데 몰입하기 좀 힘들었고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 있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돼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이래야만 되는 상황들 그거를 이제 잘 전개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의도가 너무 억지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그런 디테일함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전개 이야기적으로 그런 완성도 그런 깊이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저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막판에 어떤 뭐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하이라이트 상황에서 클라이막스 상황에서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것들이 나와요. 어. 아니 저렇게도 할 수 있나? 기생수들이? 그건 좀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뭐 비슷한 결의 설명이 뭐 있긴 한데 저 정도까지도 가능한 건가 싶은 상황들이 나와요. 어, 스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한창 나오는 작품이니까 한창 방영 중인 작품이니까 스포를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꼈다. 음, 그래서 제가 뭐 결론 내리기는 그냥 기생수를 활용한 액션 드라마 이 정도의 작품. 그리고 어, 마지막 10초가 개소름, 대소름. 마지막 10초. 이 마지막 10초를 보기 위해서 6화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10초가 개소름이었다. 그 마지막 10초 때문에 이 작품의 어떤 의도와 앞으로의 그 방향을 뭔가 알 수 있었던 그냥 그게 뭐 정확히 그 의도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시즌 2를 확실히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측면의
다른 측면으로 그 10초를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 두 가지 의도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만약 잘 돼서 시즌 2로 간다면 그 마지막 10초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죠. 어,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 마지막 10초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 설정이 다른 이유도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원작 기생수도 그 시니치는 이 오른손에 이제 기생수가 갇히거든요. 미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귀로 들어간단 말이야. 처음에 기생수가 코로 들어가거나 이 뇌를 파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원작 기생수에선 이 주인공 시니치가 그 큰 뭐 락 음악을 들으면서 자요. 이어폰에 꽂고.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어폰에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 그래서 코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꾸물꾸물 이제 벌써 그 시간이 걸리잖아. 어? 바로 그냥 확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거기서 이제 민기적 되니까 이제 사람이 자다가도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면은 깨잖아. 그러니까 벌써 약간 깬 거지. 설잠 자다가 코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취해.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튕겨져 나간단 말이야. 기생수는 거기서 포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팔로 딱 들어옵니다. 꾸물꾸물 이제 팔로 들어오는데 이제 꾸물꾸물 들어오니까 이제 신이치가 놀래가지고 이제 이어폰으로 이렇게 팔을 묶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오른팔로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그런 설정인가 봐요. 그 딱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빨리 정복을 해야지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인간 신체와 이제 융화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끝나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치는 미기라고 해가지고 오른손에서만 기생수가 작동을 하거든요. 변형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대가리 나와 있듯이. 근데 다르잖아요. 지금 신이치는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지금 여주인공은 요 한쪽 오른쪽 얼굴로 주로 변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변종인 거죠. 어. 그러니까 기생수가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기생을 할 때 그 인간하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변종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더 그레이는 이렇게 좀 모양을 바꾼 것이 아닌가. 어. 마치 그 엑스맨처럼 뮤턴트들 있잖아. 각자 따로. 그런 것처럼 시즌 2로 확장이 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 그런 변종들 원작에서도 그런 변종들이 있긴 있거든요. 턱에만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또 나오지 않을까. 뭐 다리에만 있을 수도 있고 어? 뭐, 양팔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변종들이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 그런 게 좀 생길 것 같다. 음. 그런 의도로 그 마지막 10초를 넣은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시즌 2가 더 기대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정현 씨에 대한 언급이 많던데 이제 구교환 씨는 워낙 뭐 연기를 잘 하시고 구교환 씨는 제가 저기서 처음 봤어요. 그 우영우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 아니, 이런 분이 계시다니. 이 흡입력이 엄청나. 목소리 톤부터 해서 얼핏 뭐 인터뷰 같은 거 봤을 때는 옛날에 이런 목소리 톤이 굉장히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구교화님의 가장 큰 개성인 것 같고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영우에서 그 한 에피소드에서 나오죠. 근데 거기서 완전 반해버렸죠. 아, 이런 분이 계시다니. 진짜. 달라. 달라. 그 내공이 달라. 그리고 본인이 갖는 캐릭터성도 진하고 배우로서 개성이 진하다. 그래서 굉장히 개성 있는 배우죠. 그래서 뭐 이 작품에서도 충분히 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 사실 작품을 많이 살린 것 같고 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뭐 조폭이었어야 했나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조폭을 왜 약간 좀 깡이 있는 뭐 그런 걸 생각했을까? 그런 걸 주기 위해서 그래서 왜 그냥 굳이 뭐 꼭 조폭 설정은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어, 약간 좀 그런 비정함을 넣으려고 했나? 뭐 아무튼 그런 조폭 이제 삼류 조폭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정현 씨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초반 연기에서 이제 호불호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기생수를 처음 브리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이 얘기가 될 거야. 근데 이정현 씨가 연기를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 뭐 이정현 씨라 함은 그래도 연기를 좀 잘 하시는 배우잖아. 필모를 봐도 그렇고. 그럼 뭐 연기력에서 뭐 그렇게 저거한 배우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근데 그 장면에서는 뭔가 그 디렉팅 어, 감독님이 원한 그런 연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초반에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약간 되게 만화적이에요. 되게 만화적이고 약간은 이 사람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 얘 약간 미친놈이야. 어, 그러니까 이 이정현 씨가 그 더 그레이의 그 기생수 전담반의 한 팀의 그 팀장을 맡고 있어요. 팀장을 맡고 있어서 3팀이었나? 그레이 3팀? 뭐 그래서 3팀 팀장이야.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들이 있는 그 특정 지역에 파견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기생수들을 이제 소탕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기생수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박멸하려고 여기 파견되는 거죠. 이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 지역 그 경찰관과 이제 동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생수의 정체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아직 그 국민들이 기생수에 대한 정체를 잘 몰라. 다 통제를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말이
살짝 안 되긴 하는데 첫 등장이 이제 막 그 힙합 페스티벌 뭐 이런 EDM 페스티벌 이런 현장에서 그 기생수가 떨어져서 다 학살을 하는데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 통제를 한다고 안 세워나갈 수 있나? 거기 어? 좋기 몇천 명이 다 목격을 했을 텐데 다 그리고 그런 상황 되면은 무조건 바로 다 동영상 찍히잖아. 얼마나 잘 통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쉽게 납득이 되진 않는다. 어쨌든 통제가 된 상황이에요. 초반 상황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도 몰라 기생수가 뭔지. 그래가지고 이제 공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생수 시체 하나를 딱 그 행사장에서 난장 부린 그 기생수를 잡은 거를 이제 그 시체를 그냥 브리핑 한단 말이에요.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장면에서 이제 이정현 씨의 어떤 그 캐릭터 연기가 좀 너를 뛰지. 그게 톤하고 좀 맞질 않고 약간 좀 만화적인 캐릭터 이런 거, 좀 광기에 어린 약간 오락가락하는 그런 약간 뭐 이를테면 조커스러운 그런 느낌, 뭐 그런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의도 자체는. 근데 그게 그거하고 너무 안 묻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조금 어색한. 또 뭐 그거를 이정현 씨가 표현을 부족하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약간 현실성이 좀 부족한 거지. 인물에 대한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고. 저런 사람이 있나? 막 싶은 그런 거. 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근데 이제 그 초반 그 장면만 그러고 그 후에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좀 그냥 이제 좀 평범해져. 상대적으로 평범해져요. 근데 그냥 딱 처음 등장해서는 그래도 느낌이 괜찮았거든. 그거 내 거야 이러면서 약간 쿨한데 약간 쿨하고 뭔가 약간 만화 캐릭터 같고 뭐 그런 거 처음 느낌은 괜찮은데 그 브리핑 장면에서 조금 안 묻어난다고 해야 돼. 그게 잘 안 묻어난다. 그렇게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브리핑 하는데 뒤에 막 이제 그 PPT가 나와. 막 그 PPT가 나오는데 그 PPT 디자인이 굉장히 막 무슨 우리 그 코로나 그런 거 설명하듯이 굉장히 약간 아기자기하게 나오거든요. 뭐, 뭐 코로나 예방 방법 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하는 뭐 캠페인 그런 것처럼 뭐 손을 자주 씻어라, 뭐 마스크를 해라,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아기자기한 PPT 캐릭터 뭐 이모티콘 이런 것들로 나오는데 그것도 나는 개인적으로 좀 깨. 아이씨, 아니 조금 아니 그래도 이게 엄청 어? 크리처물이고 이를테면 막 기생수라는 이게 외계 생명체일지도 모르고 이 정체 모를 이 기괴한 놈이 어? 사람 뇌 파먹고 뇌 뭐 이게 얼굴 갈라져가지고 저희 이제 막 그 변형을 자유자재로 막 할 수 있어요. 저렇게 막 칼로 경질화 해가지고 막 무기로 해가지고 그냥 단칼에 썰어낸단 말이야 사람들을.
그런 걸 다루는 또 어, 전담 기생수 전담반의 어떤 특수부대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를 다루는 팀에서 이렇게 이제 이 생물에 대해서 기생수에 대해서 기생생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생수라는 단어는 사실 이 작품에서 안 나와. 이 단어가 계속 기생생물이라고 해요. 기생생물. 음. 근데 그 PPT 막 그게 좀 깨. 분위기를 깨. 개인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함들이 그게 몰입을 좀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완성도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뭐 이정현 씨는 목표가 확실하죠. 대테러 팀에서 다 이제 기생수에 대한 이제 원한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자 주인공하고 구교환 씨도 뭐 목표가 나름 뭐 괜찮아. 구교환 씨도 뭐 저 할 수 있어. 원수. 근데 여자 주인공이 상대적으로 목표가 좀 애매해. 목표가 좀 애매해요. 나는 그래도 주인공인데, 어떻게 보면 저 구교환 씨랑 이정현 씨, 나머지는 다 조력자 역할이란 말이죠. 이제 이정현 씨 같은 경우는 뭐 대립이죠. 적대자죠. 처음에. 적대자로 나오는 거고, 구교환 씨가 이제 조력자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전소니 씨? 이름이 특이하시더라고요. 이름이 소니예요. 어. 근데 이 주인공은 이제 자기가 기생수 이렇게 됐잖아. 목표가 좀 애매해. 그래서 뭐 기생수를 박멸하겠다는 거야. 뭐 아니면 자기의 어떤 뭐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과거 뭐 상처들을 치유, 뭐 너를 믿고 따르는 이런 주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힘내. 뭐 이런 뉘앙스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뭐 치유에 대한 얘기야. 뭐야? 뚜렷하지가 않아. 어.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이 극에서의 어떤 욕망, 어떤 목표 이런 게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다 걸쳐져 있어. 애중간하게. 그냥 자기 잡으러 오니까 피한다? 그거만으로는 조금 약하지. 그리고 충분히 이제 거의 이제 하이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한테 기생하고 있는 기생생물의 이름을 이제 하이디라고 정하는데 뭐 이 하이디가 설정은 그래 뭐 한 하루에 뭐 한 15분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거의 위기 때 나와요. 위기 때. 왜냐면 이 주인공이 죽으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공생관계니까 이 주인공의 신체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생존 때문에 이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인공을 구해주고 이럴 때 등장을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이제 여자 주인공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약한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도움을 청할 것 같거든? 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다. 그냥 밝히고, 그냥 이정현 씨한테 가서, 어?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 굳이 뭐, 도망 다닐 필요 있나? 도움을 청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기생수가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 쟨 기생생물이야, 인간 아니야, 뭐 이렇게 몰아서 약간 뭐 마녀사냥식으로, 마녀사냥도 아니지, 뭐 직접적인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게 목격을 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 뭔진 알겠어. 뭔진 알겠는데 그게 막 되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강력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충분히 이 여주인공이 어 그냥 대화로 뭐 이렇게 대화로 저거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그게 흐름은. 그래서 좀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는다고 해야 될까? 어.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 여주인공이 왜 도망쳐야 되고, 어, 자기 오해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고, 어, 그런 목표들이 그렇게 뭐 깊이 있게 보이진 않는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게 굉장히 좀 약하다. 그래서 그게 재미가 저는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런 측면은. 어,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구교환 씨나 이정현은 뚜렷하거든. 그 목표가.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어, 구교환 씨는 가족의 복수. 이정현도 뭐 남편의 복수. 이 설정들은 초반에 다 나오니까. 음. 근데 이 여주인공은 대체 뭔데? 뭐 이런 느낌. 뭐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게 진하진 않단 소리야. 더 강력하게 그 이 여주인공의 욕망을 그 과거의 안 좋은 상처들, 가정사들을 다루는데 그것도 너무 진부하고 그 설정 자체들, 이야기 자체들도 너무 진부하고 그래서 뭐 이 기생생물 하이디에게 뭐 위로받고 뭐 되게 인생 인생 선배한테 약간 멘토링 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하고 뜬금없고 왜냐면 그만큼의 서로 유대 관계가 쌓일 만큼의 어떤 그런 서사가 없거든요. 빌드업이 별로 없거든. 그냥 서로 정보를 좀 나눴을 뿐이지. 그런 것들도 약하고 그 서사 자체가 약해. 어. 그래서 힘이 없어. 이야기에 힘이 별로 없어. 그게 가장 이 작품은 큰 문제가 아닌가. 또 원작과 비교하면 약간 철학적인 메시지 그런 게 후반에 뭐 살짝 다뤄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약하고 원작의 재미 포인트, 관전 포인트들이 많이 사라진 제거가 된 작품. 그걸 뭐 시즌 2에서는 더 진하게 다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즌 2가 더 기대되는, 더 잘 만들었으면 하는, 어, 워낙 좋아하는 IP니까
소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그 10초가 아니면은 이거는 기생수 간판을 안 달아도 됐을 것 같아. 굳이. 그냥 뭐 외계 생명체가 뭐 인간을 숙주 삼아서 기생해서 뭐 괴물이 돼가지고 인간을 잡아먹는다.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 표절이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뭐 그냥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뭐 가져온다고 해서 표절로 되진 않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기생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냥 해도 뭐 그냥 그쵸? 어. 뭐 이제 머리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조금만 변형하면은 굳이 뭐 근데 이제 기생수라는 간판을 달았다면 그런 게 좀 표현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시즌 2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완성도 있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 하지만 기생수라는 걸 소재를 활용한 어, 한국 작품이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웠다. 그리고 굉장히 이 전손이 이분은 이 작품에서 이제 처음 봤는데 그 작품들 많이 하셨는데 뭐 저는 그 작품들을 보진 못했더라고요. 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다른 뭐 배역들이라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마스크도 그렇고 배우로서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역할에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그 마스크에서 오는 서늘함 그런 표정이 있거든요. 이 하이디가 딱 나왔을 때 약간 목소리도 좀 저음으로 하면서 이제 뭐 연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캐스팅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나. 음. 그 정도 요 세 인물을 다룬다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마스크 약간 뭔가 약간 일본 배우 느낌도 나면서 약간 그이 눈매나 이런 게 약간 서늘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하이디를 연기할 때 굉장히 잘 어울렸다. 옛날에 그 M이라는 드라마처럼 그 M은 이제 아예 그 목소리를 톤을 낮춰서 이제 막 나왔었는데 M이라는 드라마도 떠올랐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작은 이렇게 오른손에 이렇게 만약에 시즌 2가 나와서 그 마지막 10초 장면 의도대로 확장이 된다면 어, 정말 재밌는 작품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 작품보다 더 근데 그거를 허락받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원작자에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진짜 타임라인상 원작 이후에 얘기가 되는 거거든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거의 그러면은 그거를 원작자가 과연 허락해 줄까?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면. 음. 그 마지막 10초 때문에 그래. 마지막 10초. 10초라고 표현했는데 뭐 정확히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그 마지막 10초 엔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서 보시면 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기생수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한 시간 동안 떠들었네요. 그 삼체는 뭐 뭐나 이제 많이 그 리뷰어들이 다뤄서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중국 소설이고 SF 소설이고 어 그 무슨 상? 뭐 상도 받고 그 뭐 SF 소설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도 받고 아 그 상 이름 뭐였지? 갑자기 기억 휴고상 그래서 휴고상도 받고 아시아 최초랬나요? 아시아 최초로 상도 받고 그래서 이 원작 소설이 크게 이제 3부작이래요. 3권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한데 그거를 이제 어, 넷플릭스에서 8부작으로 만든 건데 제가 그래서 이거 중국 드라마도 봤거든요. 그 30부작짜리 중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는 작년인가 뭐 재작년에 한 건데 이제 중국 배경이니까 이제 더 훨씬 원작과 가깝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30부작이고 그게 1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내용 자체가 길어요. 음. 그걸 보고 나서 이 넷플릭스 3채를 봤는데 근데 3채라는 거는 일단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3채? 이게 뭐야 3채? 확 와닿지가 않았어. 세계의 물체야 세계의 물체. 쉽게 얘기하면 세계의 물체고 3채 문제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대. 이 운동 뭐 그거를 계산할 수가 없대. 그래서 불가능하대. 어떤 몇 가지 가정을 하면은 어, 특이점을 넣으면은 설정을 넣으면은 풀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풀는 것. 이 삼체 운동에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것, 예측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개는 간단한데 이게 세 개가 되는 순간 어렵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전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 음. 그런 문명이 있어. 그러니까 태양이 세 개인 거야. 쉽게 말하자면 우린 태양이 하나잖아. 그리고 그 태양을 뭐 중심으로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측이 가능한 거야. 밤낮도 있고 뭐 이걸 예측하는 건 엄청난 문명 발전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어, 농업사회로부터 발전을 했으니까 언제 씨를 뿌리고 1년 뭐 사계절, 기온 뭐 이런 것들을 다 주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문명 발전이 훨씬 수월하죠. 근데 여기는
태양이 세 개라? 그걸 예측을 못해. 문명 발전이 빠그라져 계속.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막 뭐 몇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그러니까 같은 발전을 이루는데도 여기는 시간이 엄청 걸려.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보면서 와, 각색 각색이 미쳤구나. 거의 이게 8부작이잖아요. 시즌 1 8부작. 중국의 중국 드라마 30화 분량이 거의 5화로 압축돼. 5화로 압축돼. 5화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거기서 진짜 놀랬어요. 아, 미쳤다. 그러니까 소설이 1권이 있어. 2권이 있어. 3권이 있어. 이 소설이야. 자, 중드가 있어. 이제 요 1권 분량을 중드는 1화부터 30화까지 만든 거죠. 이제 뭐 요 뒤에가 나올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어쨌든 이 미드는 8부작인데 8부작인데 차이가 있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요 사이 요 1권과 요 사이가 400년 차이가 날 거야. 시간이. 요 사이도 아마 시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작을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요거는 맞을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 배경 자체가 그 점프를 뛰어요. 원작은. 그래서 이어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이게 주인공도 달라. 주인공도 다르고 1, 2권 주인공도 다르고 뭐 3권에 나오는 주인공도 요 2권, 3권은 좀 시간차가 좀 적어. 거의 여기는 이제 같은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 요 2권에 나오는 주인공이 3권에도 나오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요. 나무위키에서. 근데 이 1권과 2권 사이는 아니야. 이건 몇백 년의 시간이 있어. 그래서 이 1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등장을 안 해.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이 1권에서 나오는 인물들, 2권에서 나오는 인물들, 뭐 또 3권에서 추가되는 인물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각색이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왜 놀랐는지. 중드는 이 1화부터 30화까지 1권 내용을 다룬 거야, 한마디로. 이제 2권부터는 우주전쟁 들어가는 거야. 그 삼체 문명이 그 외계인들이거든, 외계인들. 스폰가? 그건 설정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미드는 완전히 각색이 돼서 이 1, 2 내가 느끼기엔
이 1, 2, 3권을 이 1, 2, 3권을 다, 다 뭉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시즌 1이. 그래서 약간 2권 때 나올, 3권 때 나올 등장인물이 여기 앞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여기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설은 각각 이렇게 돼 있는 따로 이런 느낌이면 여기는 이걸 한데 버무려 가지고 이 시즌을 쭉 가고 싶은 거야. 이 엔딩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각색이 엄청 됐어. 큰 흐름은 가져가겠지만 이 인물이나 뭐 이런 게 다 짬뽕 돼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약간 이 시간차 이런 것도 최대한 해가지고 그냥 큰 한 편의 대서사시로 묶는 느낌? 인물부터 해서 그래서 초장에 이 뒤에 인물들 이 뒤에 나올 인물들의 역할까지 부여해주면서 처음부터 등장을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아예 거의 재창조의 느낌 정도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그 다루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큰 이야기의 어떤 그 메인 이야기는 같은데 어, 구조가 달라. 아예 전개 방식이 인물의 배치나 이런 것도 달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거의 중드랑 이 미드를 거의 제가 시간차 거의 안 두고 연달아 봤거든요. 그래서 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이제 중드는 티빙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작 소설이 궁금하시고 하신 분들은 원작 소설을 보시거나 중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미드 쪽에 이 각색하는 능력 이런 거에 좀 놀랬어요. 아, 이걸 이렇게까지 확 해버리네. 어, 근데 사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원작이 있는 작품들은 그 원작을 먼저 접한 사람들은 이제 확실히 다르죠. 보는 시선이. 원작 모르고 이거부터 이 나중에 나온 작품들, 파생된 작품들을 보면은 어떤 평가, 뭐 삼체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순위도 넷플에서 높고 재밌어, 재밌어, 재밌게 봤어요. 확실히 뭐 CG나 이런 것도 더 좋고, 아 중두도 근데 엄청 잘 만들었어. 나는 중두를 진짜 오랜만에 본 거거든. 중두를 거의 본 적이 없어. 진짜 옛날에 무협 뭐 이런 거 옛날 거 뭐 의천도령기 중두 이런 거 본 거? 진짜 진짜 오랜만에 중두를 봤는데 이것 때문에 근데 중두가 또 특히나 이 현대극을 본 거는 진짜 오랜만인데 대부분 이제 무협물 이런 거를 봤죠. 중두는 현대극을 본 게 없어. 이게 거의 삼체가 최초인 것 같은데 시대 배경이 현재인 걸 본 거야? 다 그냥 중도 무협물. 중도 쪽은 거의 안 봐가지고 옛날에나 뭐 비디오로 뭐
옛날에 막 그런 판타지 뭐 요괴 나오고 뭐 이런 거 많았어요. 중두에. 약간 무협 판타지? 그런 거 많아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몇 개 보긴 했는데 더빙돼 있는 거 비디오 가게에서 그 이후로는 중두 뭐 아무튼 그래서 중두 보면서도 많이 놀랐어요. 되게 잘 만들었다. 확실히 잘 만들었다. 되게 다루기 만들기 어려운 소재인데 표현해내기가 영상화하기가 SF니까 뭐 CG도 좀 들어가고 근데 굉장히 중두도 잘 만들었다. 뭐 그 정도 뭐 스포를 안 하자면 뭐 이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보시면 괜찮아요. 짬채. 진짜. SF 좋아하시고 뭐 조금 평소와 다른 소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보실만 합니다. 기생수도 그렇고 일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삼체도 그렇고 근데 약간 삼체랑 기생수랑 그 안에 약간 담긴 테마가 비슷한 면도 있죠. 인류에 대한 어떤 반성이랄까? 어, 그런 게 약간 비슷한 결이 조금 있어가지고 보는 시선 근데 이제 거기서도 기생수는 약간 인간의 어떤 종의 비슷한가? 종의 어떤 공생을 이야기한다면 어, 삼체는 보면서 복에 겨웠다 인간들이 막 그런 느낌. 니네는 진짜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편하게 산 거야 뭐 이런 느낌. 어? 이 새끼들 외계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 니네 좋은 날 끝났어. 뭐 그런 이게 또 방송에서 이렇게 말로 표현하려니까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계속 방송을 이제 많이 해봐야겠죠. 이것도 뭐 학습이지. 조금 색깔은 달라. 색깔은 다른데 그 밑바닥에 있는 어떤 테마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서로가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파괴적인 것들, 이것도 그런 어떤 인류의 파괴적인 거에서 출발한 그런 메시지, 철학적인 메시지들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패밀리는 그 넷플에서 또 이제 기생수 더 그레이를 보다가 이것도 굉장히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눈에 띄길래 봤는데 이게 원작은 만화죠. 원작 만화인데 19년도부터 연재를 했더라고요. 19년도부터 연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이 22년부터 나왔으니까 시즌 1이 파트 1이 거의 무슨 바로 그냥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꽤 인기가 많나 봐요. 그죠? 이 정도로 바로 그냥 애니로 착수한 거면 인기가 많다는 소린데 그래서 초반 지금 16화까지 봤고
초반에 봤을 때는 재밌었어요. 설정. 그러니까 스파이 패밀리 처음에는 그냥 그 지나가다가 요 이렇게 표지만 보고 제목만 봤을 때는 아 뭔가 다 그 첩보원이 가족인데 다 첩보원인가? 뭐 그런 거? 이 부부들이 첩보원인데 그러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뭐 그런 작품인가?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번 계속 이게 눈에 오다 가다 보이길래 이제 엊그제부터 봤어요. 엊그제부터 봤는데 설정은 뭐 진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인류 첩보원이야. 제임스 본드 같은 거지. 제임스 본드 같은 거. 근데 요번 임무가 이 첩보원에게는 가족이 원래 보통 없잖아. 그냥 그치? 어, 일 자체가. 근데 이번에 타겟을 해야 되는 상대 진영의 고위 간부,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하는 그 고위 간부를 뭐 암살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정보를 캐야 되는 건지, 아무튼 그 그에게 접근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거야. 초인류 첩보원인데, 근데 그 간부가 외부에 안 나와, 노출을 안 해. 근데 딱 노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지 아들 학교에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그 학부모들끼리의 친목회가 있어. 거기만 나온다는 거야. 가끔. 얘를 접촉할 방법이 없어. 거기밖엔. 어. 그래서 그럼 어떡해? 얘가 애가 될 순 없잖아. 얘 변장의 또 귀재인데 얘가 애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 이제 가족을 꾸려서 이 아이를 그 학교에 입학. 그 학교도 엄청난 학교야. 초인류 학교야.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세계 2차 대전 그때 정도의 시대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동서 분리된 가상의 국가들 간의 냉전 시대, 냉전 시대 때를 말하는 거지. 냉전 시대. 어, 대전이 끝나고 뭐 이렇게 소련과 미국처럼. 근데 거기는 이제 동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옛날 서독, 동독 뭐 요때 그 시대 배경을 차용해서 인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상의 그런 세계관이야. 그 가상의 그런 나라에. 약간 유럽 나라, 그러니까 독일.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뭐 그래서 얘를 입양을 해서 준비를 시키고 근데 그 면접 과정에서 또 부모가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면접도 있어. 이 조그만 애 집어 그 학교 입학시키는데 공부도 해야 그 시험도 봐야 되는데 면접도 있고 막 아무튼 초인류 그 기관 그 학교라 약간 난 보면서 그 호그와트 느낌도 좀 들고 어, 거기서 영감을 좀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완전 폐쇄적인 그런 우수한 학교라 그래서 엄마가 또 필요해. 그러니까 호래비는 안 돼 또. 그래서 또 계약 계약 부부가 됩니다. 서로 그 이익이 맞아서. 근데 이 엄마가 암살자야, 암살자. 이 엄마는 암살자야. 근데 정확히 어느 진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인 청부 조직의 그런 암살자야. 그냥 뭐 돈이 되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표현하는 걸 봤을 때는 약간 정의로운, 조금 그게 뭐 저 16화까지만 봐서 그게 정확하게 표현되진 않아요. 암살 조직의 그 이제 초인류 암살자인데 어 뭐 돈에 따라서는 뭐 이쪽 저쪽 뭐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나름의 어떤 그 신념이 있는 조직인 건지까지는 제가 아직은 제가 본 거에서는 아직 그렇게 표현된 건 없어요. 그냥 암살 조직이란 것만. 근데 또 딸내미는 그 보육원에서 이렇게 입양했단 말이야. 다 위장해가지고 지 신분 위장해서 딸내미는 좀 초능력이 있어. 약간 그 뭐 어떤 실험체야. 연구. 옛날에 뭐 그런 초능력 부대도 있었다고 하죠. 이 냉전 시대 이쯤 해가지고 초능력 부대도 만들고 초능력에 대한 그 실험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게 모티브가 돼서 이 초능력자를 뭐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것도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크게 다뤄질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피실험체인데 어떻게 흘러 이 교육원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애를 입양한 거야. 그런 설정입니다. 요 세 가족이. 나쁘지 않아. 흥미로운 설정이죠. 그냥 다 첩보원 부부보다는 어, 근데 이 마음을 읽는 초능력이거든요. 그 약간 이 딸의 그 마음을 읽는 초능력이 굉장히 그 기능적으로 작동을 하죠. 왜냐하면 이 아빠,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이 정체를 다 알 수 있는 제3의 인물이라서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인 시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야기를 좀 풀어주는 그런 기능적인 캐릭터를 또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초능력을 마음을 읽는 그거를 넣지 않았나 중간에서 그런 설정. 왜냐하면 서로는 이제 그 서로는 비밀이거든. 서로 정체를 못 알아. 근데 서로 정체를 모른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한 채 의심을 안 해 서로 이상하다는 거. 그게 좀 억지야. 내가 봤을 때. 만화적 허용이죠. 만화적 허용인데 그게 좀 너무 억지야. 누가 봐도 왜냐면 아니 초일류 첩보원이고 초일류 암살자라며 왜 의심들을 안 하는 건데 충분히 의심할 만한 어? 정황들이 나오는데 이악 물고 의심들을 안 해. 뭐 의심은 하는데 모른 척 한다? 뭐 그런 표현도 없어. 그냥 되게 서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수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어. 아니 뭐 이제 남자 주인공은 살짝 그 얘 신원을 의심을 하거든. 그래서 뭐 도청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황상 얘가 말도 안 되는 피지컬로 싸움을 잘한단 말이야. 일반적이지 않잖아. 뭐 호신술 배웠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단 말이야. 얘가 밀려. 둘이 이제 싸우는 씬이 나오거든. 어떤 이벤트 때문에. 근데 얘가 밀려. 그 싸움에서. 얘도 곧 엄청 싸움을 잘 하는 애거든. 근데 밀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니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평범한 그 공기관 그냥 사무직 여자로 나오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부터 해서 이게 만화니까 이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모르겠어. 그게 좀 과하지 않나 나는. 좀 그게 좀 과하고 어 처음 설정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한 거는 A 같은 걸로 A라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한 그 이야기 전개가 있었거든요. 그걸 A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한 건 A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이 작품의 어떤 타겟층이 연령대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좀 낮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작품이 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더 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흘러갈 줄 알았거든. 조금 어, 초반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연령대가 낮아. 어, 그 이야기 다루는 이야기 이야기 내용 자체가 뭐 학교에서 뭐 애가 벌어지는 일, 뭐 워낙 애가 어리니까 이제 막 그 입학을 한 거라 뭐 초등학생 초딩 1학년 정도 되는 거죠. 뭐 6살로 나오는데 뭐 유치원 정도 들어간 건데 근데 뭐 유치원 같지는 않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그 정도의 설정인데 나이는 6살이지만 어떤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그래서 뭐 그 나이 또래 근데 뭐 마냥 또 그 나이 또래 그런 뭐 저건 아니죠. 약간 뭐 어른스러운 걸 투영해가지고 뭐 표현하고 진행되고 하는데 근데 내용 자체가 유치하지. 좀 굉장히 그 더 내가 생각했을 땐 더 이것보다 더 재밌게 뭔가 이야기 전개될 수 있는 그 여지가 더 있는 설정들인데 좀 그게 아쉽지 않나. 다 음. 근데 다룰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설정 자체가. 왜냐면 얘가 이제 그동안에 그냥 혼자 뭐 가족 없이 혼자 굉장히 그냥 그렇게 살아서 이런 첫 번 인생만 살았는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 임무 때문에 가족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육아에 대한 거, 아버지에 대한 뭐 육아에 관한 또 이런 사랑에 관한 가족에 관한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어, 얘 역시도 그렇죠. 암살자로서 키워졌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결핍, 음, 그게 주된 이제 이 두 캐릭터의 가장 결핍된 점인데 이제 뭐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가족이 형성이 된 거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서로가 유대감을 느끼면서 어, 그런 가족애를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실험체로서 가족에 대한 결핍 그게 다 세 캐릭터가 다 그게 있죠. 가족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들어진 가족이지만 그 안에서 어, 가족애를 쌓아 나간다. 그래서 나중엔 뭐 서로가 엄청 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굉장히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또 뭐 암살자와 첩보원이니까 서로 뭐 정체가 뭐 알게 되면 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알고 보니 얘가 뭐 어떻게 연결이 돼 있든지 지금은 완전 어, 남남이라는 설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뭐 나중에는 어떻게 뭐 사실은 엮여 있었다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지금 주어진 설정으로 저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가능한 어, 다,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한 그런 설정들인데 아직은 16화까지 봤을 때 자꾸 어, 전개가 좀 느리다고 해야 되나 어째야 돼요? 어쩐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오히려 이런 첩보 활동이나 이 암살 활동이 저는 재밌게 느껴지는데 어, 오히려 학교에서의 생활 이런 게 아이의 초점이 좀 많이 맞춰진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 나이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 재미를 느끼기에는 아직. 그리고 뭐 개그 요소들 뭐 나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아. 막 흔히 봐오던 그런 상황들, 개그들, 대사들 너무 클리셰 이런 게 좀 번복돼 있는 느낌도 있고 오히려 얘 캐릭터가 사실 막 그렇게 신선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재밌는 것들 있잖아. 뭐 신선함은 좀 덜해도 그래도 재밌는 철밥통 같은 설정들. 막 평소에는 되게 허당끼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암살되면 거의 뭐 미쳐 돌아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암살자 뭐 이런 그 충돌되는 평소 모습과 그 암살자로서의 모습이 충돌하는 첩보원도 얘는 별로 그렇게 충돌하진 않아요. 그게 그냥 그대로 무뚝뚝해. 근데 오히려 이 아이 때문에 이제 조금 변화하는 그런 게 이제 거기서 그런 게 충돌하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과 첩보원으로서의 모습 그런 게 충돌하지. 어, 얘 자체가 평소 모습과 첩보원으로서의 모습이 그렇게 충돌하진 않아. 그거는 좀 그거는 좀 서로 색깔이 일관성이 있는데 캐릭터가 일관성이 있는데 이제 이 아이 앞에서 이 가족 내에서 아빠로서의 역할에서 좀 충돌하는 게 좀 있죠. 어떻게든 뭐 잘 구슬려서 그 학교에서 이제 엘리트에 들어서 그 친목회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빌미로 이제 그 간부를 만나야 되니까 그걸 진행시키는 임무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음, 수틀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근데 사실은 얘가 좀 약하지. 얘가 가족을 이루는 그 이유 자체는 좀 약해. 얘가 뭐 한 27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약간 시대 배경이 그런 냉전 시대쯤이라고 해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나이에 미혼 여성을 되게 수상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나 봐. 풍토가.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서로 서로 위장이죠, 위장. 위장을 하는 건데 워낙 뭐 스파이가 횡행하던 시대니까 어,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막 그 정도야? 뭐 그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 뭐 더 위장하고 숨기기 더 수월하긴 하겠죠. 평범해 보이니까.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면. 어쨌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해요. 그 동생이 막 그 원하고 가정을 꾸리는 걸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너무 이제 또 누나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암살자로서 좀 평소 모습을 위장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사는데 어쨌든 더 봐야지 알 것 같아. 더 봐야지 알 것 같아. 뭐 보는 데는 크게 뭐 무리는 없어서 한번 더 봐보고 싶고 이게 좀 30 몇 화? 한 40화 가까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16화까지 본 거니까 한번 다 나중에 봤을 때 그때 한번 총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딱 그 작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미스터 앤 미세스 미스, 미스터 앤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인가? 옛날에 한 저 20살 때니까 2004년도에 나온 영화죠. 찾아볼까? 이 영화가 진짜 재밌었거든. 이거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추천합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2005년도네요. 저 한 21살 때 나온 영화인데 이때 졸리 누나 너무 매력적이었죠. 또 피트 형님, 브래드 형님 그냥 미쳤지. 세기의 미남 미녀. 또 이걸 계기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었죠. 그래서 졸리 누나 결혼 생활 중에 가장 길게 결혼 생활을 했던 또 뭐 직접 낳은 자녀도 있고 입양한 자녀들도 많고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고 요 내용이 딱 그거야. 그 첩보는 아니고 둘 다 암살 조직의 암살자들이야. 어, 암살 킬러들. 브래드 피트 쪽은 조금 공기업이었나? 잘 너무 예전에 봐서 제가 이거 극장에서 2번 봤어요. 2번.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우연히 뭐 같이 보자 해가지고 안 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재밌으니까 그래 같이 한번 다시 보자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꼽사리 껴서 또 한 번 보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몇 명이나 봤더라 한국에서 집계가 안 됐나 보네 당시. 리메이크도 됐었네요. 월드만 있고 아직은 이때는 한국 관객 수가 여긴 없네. 궁금한데 아마 꽤 봤을 거야 이거.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래서 전 졸리 누나가 나이 드는 게 너무 슬퍼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기 때문에. 암튼 요 스파이 패밀리 보면서 요게 생각났어.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가. 얘네도 서로 그 필요성이 있어서 결혼을 한 거거든. 근데 아예 뭐 그런 계약은 아니고 실제로 뭐 서로 반해.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긴 해. 마침 뭐
마침 짝을 만들고 그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요 정도면 나쁘지 않네? 뭐 그런 느낌으로 결혼을 해요. 근데 서로의 그 본업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죠.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살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다 해결이 되면서 서로의 어떤 사랑을 확인하는 큰 저거는 그런 건데, 어, 보면서 여기 이 영화의 영감을 받은 설정이지 않나. 근데 다른 거는 비슷하네.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인물 때문에 그런지 이 아이에 대한 에피소드 중심이 여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어, 아이가 중심이 돼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이라 아직 본격적으로 이 둘의 뭐 저게 많이 다뤄지진 않더라고.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재미를 마구 느끼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앞으로가 기대된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만약 제가 예상한 대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면 기대해서 앞으로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아무튼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새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어, 뭐 이렇게 얘기해보는 게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 작품 요즘에 이 작품들 보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PC를 포맷을 할 거라 아마 다음 방송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좀 현업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새 PC를 살 때까지는 조금 방송에 막 올인되는 상황은 안 될 것 같다. 최대한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는데 저도 빨리 방송에 올인해서 편집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뭐 그러고 싶은데 일단 겜방도 하고 뭐 그러려면 원활한 방송 세팅이 필요하죠. 아무튼 포맷하고 세팅 다시 손보고 뭐 뻥난 하드도 한번 살려볼 수 있으면 살려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재밌는 작품 보게 되면은 꾸준히 이런 감상평 리뷰할 거고 어 이제 그렇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종, 악플러, 불편러들은 시청에 주의